자, 지난 시간에 상대 연령 측정하는 거 조금 설명했었죠. 그죠? 우리 그거 나갔었나? 했었지. 자, 상대 연령. 자, 그래서 지층의 상대 연령을 측정할 때, 자, 몇 가지 지사의 법칙이 있었어, 그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동일 가정의 원리.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뭐 한다고? 지각 변동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어, 안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고 있지. 뭐 부정합도 일어나고, 습곡도 일어나고, 단층도 일어나고,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지사학의 법칙에서 수평태적의 법칙, 지층누중의 법칙, 동물근 천위의 법칙, 그 다음에 관입의 법칙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입의 법칙까지 하고, 자, 오늘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부정합의 법칙, 대빵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정합의 법칙. 부정합이란 게 뭐냐면, 얘들아, 지층이 있지? 쌓이지? 봐봐. 지층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기 지층이 이렇게 하나 쌓였어. 그 위에 초록색 지층이 하나 쌓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지층이 쌓여. 그 위에 노란색 지층이 이렇게 하나 쌓였어. 그러면 요 지층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 지층, 요 지층하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노란색 지층이 이렇게 쌓였어. 그죠? 요 놈이 퇴적이 됐어.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초록색 지층이 퇴적이 됐어.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했어? 노란색 지층이 퇴적됐어. 이랬을 때, 요 하얀색 지층하고 초록색 지층의 관계를 뭐라 불러? 정합이라고 불러요. 얘들을. 순서대로 차곡 정합.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를. 그 다음에 노란색 지층하고 초록색 지층의 관계도 뭐라 불러? 정합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불러.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놈의 지층이 뭐였어? 갑자기 어느 날 지각 변동을 받아서 융기를 했어요. 융기를 솟아올랐어요. 그러면 노란색 지층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 지층이 여기 이렇게 있고, 흰색 지층이 뭐 이렇게 있었을 거야.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흰색 지층이 이렇게 있고, 초록색 지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색 지층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융기가 뭐야, 얘들아? 융기가 뭐야? 솟아오르는 거지. 솟아오르는 걸 융기라 불러. 하면 근데 지각이 이렇게 쌓이는 걸 내면, 지층이 쌓이려면 지대가 아래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높은 곳에 있으면 쌓일까 깎일까? 깎이겠지. 산이 이렇게 높아. 그럼 산에 있는 그 흙들은 깎이겠냐? 바람이나 물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흙에 이런 것들은 깎이겠냐? 쌓이겠냐? 깎여요. 침식을 당해요. 침식을. 근데 호수 밑이나 바다 밑에 이렇게 물 밑에 잠겨 있어. 호수 밑이나 바다 밑에 저 밑에 있는 요 지층들은 깎이겠냐? 쌓이겠냐? 쌓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층이 퇴적되려면 지층은 만다고 저지대에 있어야 돼. 호수 아래나 강 아래에 있으면 만다고 지층이 퇴적이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근데 위로 솟아 있으면 뭐가 일어나? 침식 작용이 일어나요. 위로 솟아 있으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나 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얘가 만다고 깎여요. 지층이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랜 침식 활동. 왜 이래? 침식 활동으로 얘가 이렇게 깎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없어지겠네. 침식을 당해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얘가 요만큼만 남을 거야. 그죠? 네.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침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죠? 몇 천 년이 될지, 몇만 년이 될지, 몇십만 년이 될지, 억 년이 될지도 몰라요. 깎였어요. 깎이다가 얘가 어느 순간 말도 또 지각 변동을 받았어. 침강했어. 침강은 뭐야? 가라앉는 걸 침강이라 불러. 솟아올랐으면 또 어느 순간에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침강하면 원래 있을 때처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 위에 초록색 지층이 이렇게 있었어. 거기 위에 침식당한 지층이 이렇게 있어. 그죠?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초록색 지층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뭐가 된다고? 하얀색 지층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위에 뭐 있겠어? 물 있겠지. 여기 요 위에도 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얘가 침강하고 가라앉을 때 주변에 있는 돌멩이들이 만다고 이쪽으로 떨어지면서 여기 위에 돌멩이들이 이렇게 쌓일 수 있어 없어? 쌓일 수 있겠네. 그죠? 예. 그죠? 자갈이나 돌멩이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위에 뭐 했다고? 다시 침식이 됐어. 퇴적이 됐어. 퇴적돼가지고 지층이 이만큼 쌓였어요. 쌓였어. 그래서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퇴적 활동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처음에 여기 퇴적이었는데. 자, 그랬을 때 잘 봐. 요 둘의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고 얘들아 아까? 요 하얀색 지층하고 초록색 지층의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고? 정합이야. 퇴적이니까. 초록색 지층하고 요 노란색 지층의 관계를 뭐라고? 정합이야. 라고 불러요. 근데 이 노란색 지층하고 하얀색 지층 요 둘의 관계를 뭐라 부른다고?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불러요. 정합이 아니단 얘기야. 얘 둘의 관계도 정합이고 얘 둘의 관계도 정합이고 초록색하고 노란색의 관계도 정합이고 초록색하고 흰색의 관계도 정합이거든. 왜 그러냐면 정합이란 거 봐봐. 정합은 어떤 하나의 지층이 퇴적이 됐어. 그리고 그 다음 지층이 퇴적이 돼. 그럼 요 둘의 관계가 뭐라고? 정합이야. 근데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 왜 정합이 아니다는 의미에서 부정합이야. 하나의 지층이 퇴적이 됐어. 퇴적이 되고 그 다음 지층이 퇴적이 될 때 어떤 시간적인 지층의 변화를 받아? 융기 침식 침강이라는 이런 변동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퇴적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층이 솟아올랐어. 솟아올라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다시 또 침식을 당했어. 그래가 다시 뭐 했어? 가라앉았어. 그럼 침강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뭘 받았어? 퇴적을 받아요. 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 퇴적 사이의 시간이 길겠냐? 위에 있는 퇴적 사이의 시간이 길겠냐? 밑에 있는 요 퇴적 사이의 시간이 길겠냐? 누가 더 길겠냐? 밑에 있는 게 길겠지. 그죠? 일반적으로 지층이 쌓이는 시간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요 했을 때 요 위에 있는 지층과 밑에 있는 지층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부정합이라고 불러요. 정합이 아닌 거야. 오랜 시간적 텀이 생겨요. 알겠습니까? 몇 억년이 걸릴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정합이라고 요 둘의 지층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하고 요 둘의 지층의 이 경계면 요 경계면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부정합면이라고 불러요. 부정합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경계면을 부정합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부정합이 상하 두 지층 사이 관계가 부정합이 돼버리면 아래 지층과 위 지층 사이에 굉장히 오랜 시간적 텀이 생겨요. 밑에는 고생대였는데 위에는 중생대거나 시대를 건너뛰어버려요. 밑에는 고생대인데 중생대 건너뛰어버리고 위에 뭐가 돼? 신생대가 될 수 있어요. 선캄브리아였는데 중생대가 되거나 선캄브리아였는데 신생대가 되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지층 사이의 관계가. 시간적 텀이 길어져가지고. 알겠습니까? 요 놈을 우리가 뭐라 불러? 부정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그 경계면을 뭐라 불러? 부정합면이라고 불러. 그래서 부정합이 생기려면 반드시 두 지층 사이에 융기 침식 침강이라는 오랜 시간적 텀이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선생님 한 1000년 안 걸려? 더 걸려요. 알겠습니까? 몇 억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층이 퇴적된다라고 하는 거 봐봐. 지층이 이렇게 퇴적이 되잖아. 퇴적이 되려면 반드시 위에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물이 있어야 돼요. 호수 밑이나 바다 밑에서 퇴적이 됩니다. 땅 위에서는 퇴적이 안 돼요. 지표면으로 드러나는 거는. 지표면으로 드러난 지층들은 대개 뭘 당해? 침식을 당해요.
선생님 평평한 초원인데요. 침식 당해요. 그래도 걔네들도. 퇴적이 된다는 건 물 밑이나 강 밑에서만 퇴적이 돼요. 바다 밑에서나. 올라오면 만나고 무조건 침식을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자,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에 긴 시간적 텀이 존재합니다. 줄 거?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에 긴 시간 간격. 상하 지층 사이의 긴 시간 간격입니다.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의 종류와 상태, 지질 구조,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달라지고 부정한 면 위에 기저여감이 나타납니다. 기저여감 줄 거. 그죠? 키포인트는 뭐야? 여감이야, 여감. 여감. 여감은 뭐가 쌓이면 여감이 돼? 자갈이 쌓이면 여감이 돼요. 그죠? 지층이 침강할 때 커다란 돌멩이나 자갈들이 뭐야? 그 위로 쏟아져가지고 그게 기저여감을 형성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저여감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기저여감을 통해서 뭐 한다고 지층이 뒤집어졌는지 안 뒤집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지층이 이렇게 부정한 면이 발견됐어. 여기 이렇게 있네. 기저여감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아, 위에가 나중에 거고 밑에가 나중에 거네. 이렇게 기저여감이 있는데 밑에 이렇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침강 당했어. 위에가 뒤집어진 거야, 이거. 지층이. 상하가. 아시겠습니까? 기저여가면 부정한 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면 지층이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층의 역전도 말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저여가면 나오죠. 그죠? 자, 기저여가면 부정한 면 바로 위쪽에 지층이 나타나는 여감으로 부정한 면의 생성 과정에서 부정한 면 아래에 있는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생성됩니다. 그렇습니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합과 부정합이 나옵니다. 자, 정합.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였을 때 인접한 상하 지층 사이의 관계, 인접한 상하 지층 사이의 관계를 정합이라 불러. 그죠? 여기 요는 봐봐. 봐. 얘 있네. 얘 있네. 얘 있고, 이거 있고, 요거 있고, 맨 위에 뭐 있네? 수면 있네. 수면 있는 이유를 알겠어? 수면이 있어야 퇴적이 된다니까. 수면이 없으면 퇴적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둘의 관계 뭐라고? 정합. 요 둘의 관계 뭐라고? 정합. 요 둘의 관계 뭐라고? 정합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노란색 지층이 이렇게 쌓였네. 맨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됩니까? 그죠? 노란색 지층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쌓였는데 얘가 뭐한 거야? 솟아올랐어요. 이렇게 융기했어요. 솟아올랐어요. 솟아오르면 지대가 높아지지. 위에 있던 물이 없어져요. 땅이 돼요. 땅이 되면 이놈의 지층은 만다고 침식을 당해요. 솟아오르고 나면 침식을. 그죠? 니네 그거 해봤니? 뿅망치? 두더지 잡았니? 그죠? 두더지가 있다가 이렇게 했다가 뿅 하고 올라오잖아. 여기 딱 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 뿅망치로 빵 때리지. 그죠? 융기 딱 맞으면 뭐래? 침식 당해요. 그럼 어떻게 돼? 슉 하고 내려가지. 침각. 아, 뿅망치 생각하면 돼요. 뿅망치. 융기 땅 침각. 융기, 침식, 침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침강합니다. 침강 및 퇴적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퇴적됐답니다. 보니까 요게 뭐라고? 여기 있는 요 놈이 뭐라고? 기저여감이야. 기저여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부정한 면이 되겠네. 요 면이 이렇게 여기가 돼요. 그죠? 요 노란색이 이만큼 있던 놈이 다 침식을 당한 거야. 여기 요 부분이. 그죠? 그래서 부정한 면이 여기 아니고 부정한 면이 여기 있겠네. 여기 요렇게. 기저여감 바로 위에. 여기가 부정한 면이야. 이렇게 있는 거. 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반드시 부정합이 되려면 퇴적과 퇴적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융기, 침식, 침강이라는 오랜 시간적 텀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그래서 요 퇴적과 퇴적 사이에는 일반적인 퇴적과 퇴적 사이보다 시간적 텀이 길어, 짧아? 길어요. 그죠? 큰 시간적 차이에서 상하 지층 사이에 큰 시간적 차이가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런데 부정합도 이런 종류의 부정합이 있답니다. 그죠? 네. 부정합이 있는데 자, 세 종류의 부정합이 있습니다. 평행 부정합.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금 본 거 부정합. 이런 것들 평행 부정합. 상하 지층이 뭐야? 나란해요. 자, 부정합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이 측리면이 뭐하다고? 나란합니다. 측리면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측리면이라는 건 뭐냐면 지층이 퇴적됐지. 요거 이렇게 시루떡 얹히듯이 세액됐어. 그죠? 이렇게 생긴 줄무늬가 생겨 안 생겨? 이걸 측리라고 하는 거야. 이 측리면이나 부정한 면이나 어때? 거의 나란해 안 나란해? 나란하지. 그죠? 네, 이걸 뭐라 불러? 평행 부정합 이라고 불러요. 부정한 면을 경우로 상하 지층의 측리면이 위에도 뭐야? 이렇게 돼 있네. 여기 위에나 밑에 있는 요 놈이나 뭐 한다고? 나란하네. 그죠? 이걸 뭐라 한다고? 평행 부정합. 그죠? 그 다음에 경사 부정합.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의 경사가 뭐 한다고? 서로 달라요. 여기 부정한 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지층에 여기가 이렇게 깎였네. 이렇게 얘가 깎였어. 깎여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기저여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나란해. 근데 여기는 뭐야? 빼딱하네. 경사 부정합. 알겠습니까? 네. 그런 걸 우리가 경사 부정합이랍니다. 자, 부정한 면을 경우 상하 지층의 경사가 서로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난정하. 부정한 면의 아래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분포하는 부정합이야. 이게 뭔 말이냐면 부정한 면이 이렇게 아래에 있었어. 아래에 있었는데 원래 지층이 만들어지는 건 퇴적돼서 만들어지는 거든. 그럼 얘도 퇴적암이고 요 놈도 퇴적암이고 요 놈도 퇴적암이고 그 위에 있는 요 놈도 뭐가 돼야 돼? 퇴적암이 돼야 돼.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가지고 퇴적암이 되거든. 근데 요 놈이 이렇게 있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변성장을 받아서 위에 기저여감이 생겼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또 이렇게 쌓이거든. 쌓여야 되는데 이런 지랄 밑에 마그마가 들어왔네 이렇게. 마그마가 관입한 거야. 관입해가지고 이 전체가 뭐가 됐어? 심성합이 돼버린 거야. 분출된 건 아니야. 이 전체가 마그마에 의해서 심성합이 돼버린 거야. 여기 이거 보니 측리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죠? 측리면이 어디 있어? 부정한 면은 알겠는데 위에 있는 면은 알겠는데 밑에 있는 면은 측리면이 안 보여요. 혹은 오랜 시간 동안에 열과 압력을 받은 거야. 열과 압력을 받아서 오랜 시간 동안에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요 전체에 있는 요 퇴적암들이 말로 변성암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요 퇴적암 전체가. 그죠? 그럼 측리면 보여? 안 보여.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아가지고 짜보가 돼버렸는데 이놈들이. 그죠? 그럼 상하도 지층이 평행한지 안 평행한지 알아 몰라? 모르지. 이런 걸 뭐라 본다고? 난정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마그마가 들어가서 관입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한다고? 식었어. 그러면 심성암이 돼. 그죠? 마그마가 들어오진 않았어. 근데 양쪽에서 미는 힘이나 압력을 오랜 시간 받아가지고 그 퇴적암이 전부 다 뭐였어? 성질이 변해서 변성암으로 바뀌어버렸어. 이러면 이 부정합은 뭐라고? 난정합이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지층의 연령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와 나는 어느 지역에서 지층 단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림 잘 안 보이죠? 자, 지층 A가 형성된 다음에
자, 마그마가 지층 A를 뚫고 들어가서 식어서 화성한 B를 낸다. 아, 이렇게 있답니다. 지층 A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화성한 B가 이렇게 뚫고 들어왔답니다. 이건 뭐야? 관입이지. 관입당한 A가 먼저야? 관입한 B가 먼저야? B가 관입당한 A가 먼저야? 관입한 B가 먼저야? A가 먼저 있었겠지. 그리고 B가 관입한 거겠지. 아, B가 A를 관입했어. 그럼 나이는 누가 더 많아? A가 B보다 많아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생성 순서는 A가 먼저고 나중에 B가 생긴 겁니다. 관입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나와봅시다. C와 D 사이의 경계면에 불연속적으로 끊어져 있대. C와 D 사이가. 자, C와 D 지층이 불연속적으로 쌓여 있는데 T가 아래에 있으므로 T가 먼저 쌓였고 이후에 습곡과 침식을 받은 작용을 받은 다음에 C가 됐다. 이렇게 T가 이렇게 돼 있대. 밑에 있는 T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위에 뭐 한다고? C가 이렇게 쌓였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가 C래. 밑에 있는 요놈이 D고. 그죠? 일단 D가 먼저 쌓여야 되지. D가 쌓일 때 이렇게 쌓였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쌓일 수 있어 없어? 왜? 퇴적물이 쌓일 때 어떻게 쌓인다고? 차곡차곡 수평으로 쌓인다고.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지사학의 법칙인데 그게 무슨 지사학의 법칙 중에서 무슨 법칙이냐고? 지층 누적. 어떻게 누이적된다고? 수평 퇴적의 법칙이라고. 수평으로 쌓인다고. 수평 퇴적의 법칙이라고. 수평 퇴적의 법칙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평으로 퇴적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퇴적당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퇴적이 됐을 거야. 퇴적이 당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만다고 이렇게 지각 변동을 받아서 휘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D가 퇴적이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뭐 한다고? 침식도 당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야. 습곡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C가 쌓였을 거라고. 그래서 생성수가 만나고 D가 쌓이고 C가 생겼을 거라고. 자, 불연속적으로 쌓여 있는데 D가 아래에 있으므로 D가 먼저 쌓이고 이후에 습곡과 침식을 받아 작용받은 다음에 그 위에 뭐 간다고? C가 쌓였을 거다. 그죠? 지층 누중의 법칙하고 부정합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이 지층 누중과 부정합의 법칙이 적용돼서 C와 D의 나이를 비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해됩니까?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지사학의 법칙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층 대비가 있습니다. 지층 대비. 지층 대비 별표에나 대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암상에 의한 대비가고 화석에 의한 대비가 있어. 선생님 대비가 뭐예요? 대비 이거 마마예요. 아닙니다. 이 대비는 뭐야?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두 지층을 서로 비교하는 거야. 이걸 뭐야? 대비라고 불러. 대비가 비교야.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지역의 지층을 여러 지층을 만다고 비교하는 거야. 선후관계 따지는 거야. 그죠? 사회에서 누구 만났어? 이렇게 만났어. 모르는 사람을. 내가 A야. B를 만났는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50이야 나이가. 이 새끼도 50이래. 내가 아무리 봐도 50이 안 될 것 같아. 정말 많이 줘도 48밖에 안 될 것 같아. 근데 50이라고 박바구요. 그래요? 그러면 누구 알아요? 돌아가는 거야. 누구 알아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누구 알아? 친구 누구 있어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물어보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C가 있고 여기 D가 있다. D가 있는데 C, D 이렇게 난좀 만나다 보니까 내가 여기 E가 있는데 E가 D하고 알아. 내가 E한테 물어보지. 야, 너 D 알아? 알아. 야, D한테 물어봐봐. 저 새끼 나였는지. 이렇게 핑 돌아서 물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나 알고 보니까 뭐야? 마오나비야. 이씨, 이리 와, 이 새끼야. 내가 이거. 엎드려 받치, 이 새끼야. 그죠? 나이 사기치는 새끼들 다 잡아다가 쭉 뿌려야 돼, 그죠?
어? 빠른 그런 거 없어, 이씨. 어? 그죠? 대학 가면, 나중에 대학 가면요. 재수생들 있죠. 재수가 있고, 삼수가 있고, 사수도 있고, 있죠. 그죠? 바로 들어오는 현역도 있잖아. 참 애매해요. 그죠? 그래서, 뭐, 선배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야, 재수까지는 말 놓고, 삼수한테는 형이라고 해. 봐봐. 재수 안 하고 들어온 현역 있어. 재수가 있어. 삼수가 있어. 사수가 있어. 말랐어. 얘도 말 놓겠지. 내가 형이라 불러. 이상하잖아. 맞지? 그지? 그럼 얘도 말라. 형이라 불러? 사수하고. 그래서, 그래 되면 좀 이상해져요. 그죠? 자, 암상에 의한 대비입니다. 암상에 의한 대비라는 건 뭐냐면 가까이 있는 두 지역을 비교하는 거야. 두 지역에 있는 지층. 뭐 우리나라 안에서 경상도에 있는 거하고 전라도에 있는 거하고 충청도에 있는 거하고 경기도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가까운데. 창원에 있는 거하고 저 부산에 있는 거하고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가까운 지층을 비교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자, 지층을 구분하는 암석의 종류나 성분, 조직, 색, 지질 구조 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13층을 줄 거 13층. 건층이라고 부른다. 이 건층이 될 수 있는 게 있죠? 비교적 가까운 지역의 지층을 대비하는 겁니다. 창원에 있는 거하고 저 프랑스에 있는 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이 13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짧은 시간 동안에 퇴적이 될 수 있는 지층이야. 짧은 시간 동안에 퇴적이 될 수 있는 지층이기 때문에 얘들아 화산이 터졌어. 예를 들면 화산이 뻥 터졌네. 백두산에서. 그럼 우리나라가 있어요. 백두산에서 뻥 터지면 예를 들면 화산이 이렇게 터졌어요. 뻥 터져가지고 터지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화산 터지면 요 주변에 화산재가 쌓여 안 쌓여? 쌓일 때 동시에 쌓이겠지. 요 주변에. 맞죠? 그죠? 요 주변에 지각 변동이 동시에 쌓일 거란 말이야. 그지? 화산이 터져가지고 쌓이는 화산재가 있지. 화산재가 퇴적이 되면 무슨 암이 돼? 퇴적암 중에서. 화산재가 퇴적이 되면 무슨 암이 됩니까? 응회암이 됩니다. 응회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응회암이 됩니다. 혹은 이렇게 지역이 있었는데 옛날에 어떤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산사태가 생겼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생겨가지고 한꺼번에 확 해서 암물들, 침몰 다 묻혔어. 요 지역에.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지역들. 같은 됐고 여기에서 뭐가 돼? 석탄이 나와. 이게 식물들이 묻혀가지고. 그럼 석탄이 나오는 이 석탄층들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있겠네. 그죠? 산사태 내가지고 같이 묻혔을 거 아니야. 그죠? 짧은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 열세층 혹은 건층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열세층이나 건층이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가까이 있는 층인데 응해암층이나 석탄층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뭐 한다고? 퇴적이 되는 지층입니다. 넓게. 어느 정도 넓게. 그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퇴적되었으며 넓은 지역에 분포할수록 좋아요. 이게 암상에 의한 대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열세층 봅시다. 넓은 지역에 동시에 퇴적될 수 있는 응해암층이나 육상동 식물이 번성한 지역에서 형성된 석탄층이 열세층 있는데 자, 암상에 의한 대비를 가까운 지층으로 변경해요. 열세층은 짧은 시간 동안에 비교적 넓은 지역에 형성되지만 지구 전체적으로는 분포해 안 해? 안 해요. 야, 백두산에 화산 터진 화산재가 프랑스가 쌓이겠니? 안 쌓여요. 그죠? 강원도에서 석탄층이 나왔어. 그 강원도에서 똑같은 석탄층이 나왔다 해서 저기 어디야? 저기 미국에 가면 똑같은 석탄층이 나오겠니? 안 나온다고요. 그게. 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석에 의한 대비입니다. 자, 진화 속도가 빠르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번성하여 퇴적 시기를 지시해주는 표준 화석을 이용합니다. 줄까? 표준 화석을 이용합니다.
표준화석은 뭘 이용하는 거라고? 그 시대를 알려주는 거지. 그죠? 표준화석 외우셔야 돼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표준화석.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암모나이트 공룡, 화폐석, 매머드. 대표적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표준화석입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표준화석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화석에 의한 대비 진화 속도가 빠르거나 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에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의 대비를 이용합니다. 야, 프랑스에서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왔어. 근데 우리나라 전라도에 갔더니 전라도 저 어디 갔더니 또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왔어. 그럼 그 두 지층은 뭐 한 거야? 거의 동시대지. 그치? 구조가 비슷해. 나온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구조가 뼈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해. 그럼 어떡해? 거의 동시대지. 선생님, 몇 천 년 차이 날 수 있잖아. 몇 천 년 차이 난다고 해서 그게 크냐? 지층에서는 안 크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봐봐. 가나다 지역 있어. 가나다 지역 있어. 암상에 의한 대비입니다. 여기가 응해암이 나왔대. 응해암이 나왔네. 비교적 가까운 지역이야. 그럼 응해암 찾아. 얘 응해암. 얘 응해암. 그죠? 백두산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생긴 지역이 있는데 봐봐. 백두산에 화산이 뿡 터졌네. 뿡뿡뿡 해가지고 여기 요렇게 여기서 터졌어. 여기에 있는 지층하고 여기에 있는 지층, 요 지층 A, B, C 다 응해암이 쌓였어. 그럼 이건 뭐야? 같은 시기로 봐도 돼? 안 돼? 되겠네. 요거 같은 시기야. 연결해 이렇게 했지. 그 위에 보니까 약간 똥색 있네. 무슨 색이야? 갈색 있네. 여기도 갈색 있네. 여기도 갈색 있네. 같은 시기겠네. 오케이. 여기 노랭이 있네. 노랭이. 여기 노랭이. 얘는 노랭이가 없네. 쌓였다가 나중에 침식을 당했거나 혹은 안 쌓였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놈이 하나 들어가 있네. 여기도 요 놈이 들어가 있네. 근데 여기는 여기도 있네. 같은 시대겠네. 요거끼리 같은 시대. 여기 빨갱이 있네. 빨갱이. 여기도 빨갱이 있네. 오케이. 여기도 빨갱이 있네. 오케이. 얘는 끝.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은 시기. 얘도 끝. 그 다음에 요놈 쌓였겠네. 제일 오래된 게 뭐야? 형님. 얘가 제일 오래된 형님이지. 형님 제일 오래되셨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지역. 화석에 의한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삼엽충 나오네. 아싸가오리 삼엽충. 아싸가오리 삼엽충. 아싸가오리 삼엽충 나오네. 고생되네. 같이 연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해돼요? 그죠? 화폐석 나오네. 화폐석 나오네. 중생대네. 중생대 바다네. 삼엽충 고생대 바다입니다. 그죠? 화폐석 나오네. 화폐석 신생대 바다네. 암모나이트 나오네. 암모나이트 중생대 바다네. 그죠? 그러면 요거 둘이 같은 시대. 요거 둘이 같은 시대. 맞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얘보다 여기서 요 사이에 끼겠네, 얘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나이가 제일 많겠네. 이렇게 해서 요 놈이 나이가 제일 많은 지층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 없어? 있겠지. 이해돼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 화석에 의한 대비라고. 되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네. 저희 내일 쉬어요. 아니요. 왜요? 내일 왜 쉬어? 내일 3월 1일 아니야? 내일 맞네.
저희 내일 놀러 가는데. 내일 나 놀러 가네. 야, 3월 1일 날 쉬고 설날 쉬고 설날 안 쉬었잖아요. 저희 설날 안 쉬었잖아요. 설날 쉬었잖아. 설날 토요일 깨졌네. 나 토요일 다 왔는데. 월화수였잖아. 월화수 쉬었잖아. 분명히 냈어요. 얘들아, 인생 짧다. 어? 지훈아, 어? 농구만 보러 다니고 야구만 보러 다니기에 인생이 너무 짧다. 어? 지훈아, 재작년 준 플레이오프에서 누가 준우승으로 했는지 누가 떨어졌는지 기억이 나? 어? 농구든 배구든 간에 야구든 간에 작년도 재작년 준 플레이오프에서 진 팀이 누구야? 얘기해봐. 재작년 준 플레이오프 진 게. 내 검색해볼까? 네, 검색해봐요. 진짜 일지. 인생 짧아요. 어? 사람이 항상 열심히 살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열심히 놀며 살지. 열심히 보러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요. 거기서 공부도 조금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공부만 하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요. 어? 지훈아, 너 집에 언니나 동생이나 뭐 있어? 너 혼자지? 엄마, 빨리 풀어. 다 푸셨어요? 정말로? 네, 빨리 푸세요. 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더 왔어요. 네? 좋겠네. 엄마 친구가요. 개판이겠네. 진짜 저 사진 났어요. 친구 강아지가 아니라? 엄마
여자친구가 여행 가셔가지고 5일 동안 맡기셨는데 그거는 무슨 품종인데? 둘다 말티푸. 아, 3시간밖에 없어. 자꾸 제 침대 올려다 낑낑거려가지고 새벽마다. 그리고 둘이서 맨날 새벽에 싸우고 있고. 왜 질투하는 거잖아. 그러다 질투 자꾸. 야, 그 저기 뭐야 그 케이지 안에 넣으면 될 거냐? 둘 다. 근데 둘 다 약간 그런 케이지가 없어요. 강아지는 케이지에 넣으면 약간 좀 불안해. 스키콩이 가둬놓으면 완전 울상이 돼가지고. 야. 울상이 어디 있어? 씨, 가둬놓으면 되지.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거기 옛날에 강형욱이가 그러다니까 강아지들은 거기서 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거기 하우스 들어가네. 어? 거기 들어가서 편안함을 느끼게끔 그렇게 훈련을 해줘야지. 야, 너희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편해? 세상 편하잖아. 핸드폰 보면서. 걔는 멍 때리면서 항상 세상 편하겠지. 야, 그리고 강아지는 훈련시킬 때 소파 위에 올리면 안 되는 거야. 침대 위에 소파 위에 절대로 올리면 안 돼요. 유콘이 맨날 나가. 올리면 어떻게 발로 확 삭발해야 돼. 저기는 올라가는 데가 아니구나. 예전에 어디 어떤 분이 강아지 교육시키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집 강아지는 절대 안방에 안 들어가. 절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딱 시켜가지고 안방에는 절대 안 들어가. 애들 방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강아지가 인식하는 게 아빠가 제일 어른, 제일 대장.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언니가 있고 막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막내 여동생은 지 아래를 보더라고 이렇게. 플로도 카드 안 해. 맞아. 진짜. 플로도 카드 안 해. 쟤는 내 아래야 이렇게. 서열을 인식해야 돼. 서열을 인식하게 해줘야 된다니까. 응? 내가 예전에 어느 집에 갔는데 선생님 예전에 과외하러 다닐 때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 정말 강아지 와 미친 듯이 짖어. 한 마리 있는데 조그만 말티즈인가? 하여튼 뭔데 정말 미친 듯이 짖는 거야. 내가 물어봤어. 쟤 교육 안 시키냐 하니까 그 훈련사가 왔을 때 훈련사가 와도 안 되더래. 훈련사가 와도 근데 선생님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집에 사흘만 맡겨봐 내가 그랬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자고. 학대예요, 동학대. 학대가 아니고 교육이라니까. 학대예요. 키고 있네. 그러니까 강아지가 너를 아래로 본다니까. 키고 있네. 알코올 좀 알을. 아니. 자, 지사학 법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별장을 써보십시오. 태정으로 대패로 수평으로 쌓여도 그지? 지층이 역층되지 않았다면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위쪽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생성됐지. 먼저 생성된 지층일수록 더 진화된 아니지. 나중에 생성될수록 그죠? 부정합을 경계로 상하 지층에 생성된 시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맞고. 관입한 암석이 관입당한 지층보다 먼저 나중. 자, 가와 나는 화성암이 관입한 지역과 분출한 지역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지층의 역전은 없었답니다. 가와 나에서 암석 A, B, C의 생성 순서. 일단 가봅시다. 이거 봐봐. 얘가 마그마가 관입한 거야, B가. 근데 여기 변성작용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변성 부분 있죠? 여기도 있죠? 그래서 A하고 C는 누가 먼저야? A가 먼저지. 지층 누중의 법칙에서. 그래서 가에는 A가 제일 먼저. 그 다음 뭐? C. 그 다음에 B가 되겠지. 나에는 여기 뭐가 있네? 부정합이 있네. 여기 이렇게. 그죠? P가 뭐 된 거야? 깎여 나간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이 있네. A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B가 되고 나중에 부정합이 생기고 C가 쌓였겠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그죠? 요 부정합 면 위에 있는 요 암석을 뭐라 부른다고? 지훈아 뭐라 불러? 재영아 뭐라 불러? 기저여감이라고 합니다. 기저여감. 다음 넥스트. 자,
비교적 가까운 거리, 비교적 가까운 거리. 아, 암상에 의한 대비. 자, 가다 지층에서 단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층에 역전 없었답니다. 보니까 응회암 있네. 응회암, 응회암 여기 있네. A가 있네. 같은 A랍니다. 아,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이 연결되겠네. 요 놈하고 요 놈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죠? 여기 위에 뭐 있었겠어? 응애암이 있었겠지. 여기에 얘도. 그죠? 응암이 있으니까. 제일 오래된 응애암이 제일 오래된 응애암이 누구야? densi층이 누구야? 여기 있는 요 응애암이지. 요거 같다고 보면 안 되지. 왜 같다고 보면 안 돼? 여기 A하고 요거 A 있으니까. 같은 시대니까 이렇게. 그죠? 가다 지역에서 열세층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층을 쓰십시오. 열세층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거 누구야? 응애야. 가, 나, 다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 응애야. A 지층이지. 아. 네. 아, 잠깐만. 이거 A가 아니고. 잠깐 다시 잠깐만. 응애암이야. 여기 A 응애암이 같은 식이야. 이게 응애암이. 아니면은 보고 싶다. 응애야. 단 지층에 역선 없었다. A 지층은 모두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는지 쓰십시오. 아, A가 같은 시기인지 같은 A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응애암이 같은 시기라면 봐봐. 요 응애암하고 요 응애암하고 요 응애암이 같은 시기면 요게 이렇게 봐야겠네. 그냥. 그죠? 맞죠? 그죠? 응애암 밑에 요 놈 있고 가는 얘도 응애암 밑에 요 놈 있고 요거 A가 있고 A가 있으니까 얘 둘이는 같은 식이네. 근데 얘는 응애암 위에 있으니까 같은 시기에 생성되는지 아니죠. 그죠? 가하고 다는 같은데 나가 아니잖아. 얘가 응애암이죠. A가 아니고. 쏘리. 가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이 있는지요? 가장 오래된 지층. 누구? 가에 있는 요 놈이지. 그죠? 가에 있는 사각블럭 돼 있는 거 요 놈이죠. 가죠. X래. 이분 다 베이스였어요? 네. 여기 응애함이 같은 식이라고. 요 응애함하고 요 응애함하고 요 응애함이 같은 식이니까 A는 나에 있는 A는 응애함 위에 있고 나머지들은 응애함 아래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나에 있는 A는 나중에 생긴 이게 사암인지 여감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생긴 거죠. 오케이? 그죠? 다음.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로 나타나십니다. B층과 C층의 생성 순서를 정하는 데 적용되는 일단 봅시다. 순서상 누가 제일 먼저야? A, B, C, D, E 중에서 순서 먼저 정해봅시다. B, B가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C, C, 그 다음에 B, B, A, A, E, E. 맞다 틀리다. B가 왜? 틀리니까. 그가 먼저. E, A 바뀌어야 돼. E, A. 자, 해봅시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조금 더 여기 부정합도 보여 안 보여? 부정합도 써주면 좋겠네. 그죠?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되겠어? D가 되지. 아래에 있으니까. D. 그 다음에 C가 되겠네. C 이거 뭐야? 고생대 바다네. 삼엽충. 그죠? 그 다음에 B가 되겠네. 암모나이트네. 중생대 바다네. 그죠? 맞죠? 여기에 부정합이 있고 얘는 관입이야. 부정합이 먼저야? 관입이 먼저야? 부정아. 관입이 먼저지. 네. 왜 관입이 먼저야? 여기는 변성작용을 받은 게 있는데 여긴 변성작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누가 먼저야? E가 먼저지. E가 관입이야. 관입이 되고 난 다음에 그죠? 관입하기 전에 관입 당하기 전에 B까지 쌓이고 뭐가 있었어? 습곡이 생겼지. 휘어졌잖아. 그리고 나서 뭐가 돼? 이 관입이 생겼지.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겼어? 부정합 생겼어 안 생겼어?
부정합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생긴 뭐가 생긴 거야? A가 생겼겠지. 그죠? B하고 C를 구분하는 지사학의 법칙. 뭐? B가 먼저, C가 먼저고 B가 나중에라는 걸 뭐? 증명할 수 있는 법칙. 무슨 법칙? 부정을 아닌 B하고 C. 무슨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그죠?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아래에 있는 지층이 만다고 나중에 생긴 거라고. 그죠? C와 C층과 E층의 생성 순서. C층하고 E층의 생성 순서. 요 둘이 비교하는 거야. E가 뭐 됐어? 관입이 돼 있지. 관입의 법칙이죠. 아니? 습은 뭐예요? 곡. 습곡. 휘어졌다고요. B, C, D가 쌓여지고 나서 휘어졌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휘어지면서 쌓였을까? 쌓이고 나서 치웠겠지. D 퇴적, C 퇴적, B 퇴적 다음에 습곡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 그죠? 생성 순서 이렇게 되겠죠. 관입. 네. 글자가 너무 이가 간입된 거죠.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뜨면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요. 간입입니다. 내가 성격이 급해서 글씨를 너무 빨리빨리 써서 그래요. 천천히 쓴다고 해서 잘 쓰는 건 아니겠지만 글씨도 안 그래도 악필인데 빨리 쓰다 보니까 더 악필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건 항상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되셨습니까? 다음 넥스트 넘어갑시다. 절대 연령입니다. 자, 상대 연령이란 건 뭐야? 걔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 1억인지 2억인지 3억인지 몰라. 그냥 비교하는 거야. 선후 관계만 비교하는 거야. 그치? 너 저기 뭐야?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를 직접 민증 까지는 게 아니고, 그죠? 저 중앙고등학교 나오는데요. 중앙고등학교 2회인데, 저 3회입니다. 내가 더 많네. 그지? 이렇게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나이가 얼마인지 알 필요가 없어. 없지? 내 선배하고 내 후배만 알면 되지. 선배한테 인사하고 후배한테 인사 받으면 되지. 그래. 김 선생 잘 있나? 이렇게 하면 인사하면 된다. 절대 연령이라는 건 뭐야? 실제 나이를 맞추는 거야. 실제 나이. 암석의 실제 나이 뭘로 구해? 반감기를 가지고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자,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건 실제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암석의 생성 시기나 지질학 사건을 발생 시기를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 자,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 내부에 존재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선생님, 방사성 동위원소가 뭔가요? 자, 칠판 봐요. 화학을 배우신 분들은 동위원소가 뭔지 알아요. 화학을 안 배우시는 분들이 동위원소가 뭔지 모르는데, 동위원소는 같은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있어. 근데 중성자 개수가 달라서 다른 원소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봐봐. 그래서 핵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탄소 중에,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거든요. 뭐야? 6번인데요. 질량수가 12인 놈이 있고 13인 놈이 있고 14가 있는데 14는 극히 일부인데요. 이 놈이 방사성 동위원소야. 얘가 핵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탄소 6번에 14인 요 놈이 나누기 만다고 얘는 짧은 시간에 동위원소를 이용한가. 질소 뭘로 바뀌어요? 7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어떤 방사성 원소가 핵이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다른 원소로 바뀌어요. A라는 원소에서 B라는 원소로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 있던 A라는 원소가 방사성 동위원소야. 이 원소를 얘를 뭐라 불려? 자원소라고, 모원소라고 불러요. 얘 원래 있던 거라서. 모원소라고 부르고, 바뀐 요 놈을 뭐라 불러? 우리가 자원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방사성 동위원소는 원래 있던 양에서 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다고? 항상 일정해요. 반감기가. 알겠습니까? 반감기가 항상 일정한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 A가 있었어. 잘 봐라. 방사성 동위원소 A가 있었거든. 자원소입니다, 얘가. 그 다음에 모원소가 있습니다. 모원소 B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 B가 이렇게 있었어. 얘가 모원소야. 그죠? 원래 있는 양이 A가 처음에 0 생성됐습니다. 시간이 0입니다. 이때 때 얘가 16개 있었어. 얘는 0개 있었어. 모원소는 하나도 없었어. 이렇게 있었다가 반감기를 지났어. 원래 있는 양의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야. 얘들아, 반감기가 T년이라고 가정합시다. 지나니까 반으로 줄었어. 8년 걸렸어. 8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얘는 뭐가 생겼어? 8이 생겼겠네. 얘 8개가 요거 8개로 바뀌었다고. 그럼 다시 또 반이 줄어들어요. T년이 지나요. 또 다시 T년이 지나서 이 T년이 총 전체 시간이 이 T년이 걸렸어. 요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얼마 남았어? 4개 남았지. 얘는 몇 개 생겼어? 또 4개가 늘겠네? 12개가 돼요. 다시 또 반감기가 줄었어. 3T년이 지났어. 총 전체가. 그럼 얘 반으로 줄어들어요. 2개가 되고. 또 반으로 줄어들어요. 여기 2개가 늘어요. 얼마? 14개가 돼요. 또 반감기가 지났어요. 총 4T년이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반으로 줄어겠네. 1이 되고 얘가 15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줄어드는 데까지 처음 있던 원래 있던 양의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다고?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넘어간데 반감기 몇 회입니까? 1회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전체 몇 회입니까? 반감기가 2회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반감기 초 몇 번? 3회 일어났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반감기 4회 일어났습니다. 그죠? 처음 있을 때 모원소 대 자원소의 양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잘 봐, 얘들아. 처음 있을 때 자원소 대 모원소 대 자원소 A가 B로 바뀐다 했잖아. 이거 왜 이래? 죄송합니다. A가 B로 바뀐다 했으니까 A가 모원소죠. B가 자원소죠. 자,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가 여기는 16대 0이네. 반감기 한 번 거치니까 1대 1이네. 반감기 2번 거치니까 1대 3이네. 반감기 3번 거치니까 1대 7이네. 반감기 4번 거치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15지, 16이지. 맞니? 이해됩니까? 그죠? 1대 7. 1대 15 아닙니까? 16이 아니고. 15잖아. 모원소 대 자원소의 양이. 그죠? 그죠? 잘 봐. 자, 그래서 전체 원소분의 양분의 뭐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입니다. 이건 필요 없고. 전체 양 2,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 2분의 1. 전체 양 둘이 더하니까 4,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 1. 전체 양 8,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 1. 전체 양 16,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 1이지. 그럼 얘는 잘 봐. 얘는 2분의 1의 1승이라고 보면 되지. 얘는 뭐야? 나누면 하면 2분의 1의 몇 승이야? 2승이 되지. 반감기 몇 번? 2번. 8분의 1은 2분의 1의 몇 승이야? 3승이죠. 반감기 몇 번? 3번. 16분의 1은 2분의 1의 몇 승이야? 4승이지. 아, 전체 원소 양분의 모원소 양을 2분의 1의 t승으로 이렇게 바꾸면 요 t가 뭐야? 반감 횟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되셨어요? 되셨어요? 네. 반감기 1회 거치고 2회 거치고 3회 거치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거 써놔, 얘들아. 모자예요? 네, 모원소, 자원소예요.
그래서 얘를 2분의 1의 t승으로 바꾸면 t가 뭐라고? 반감했습니다. 네, 이주원. 뭐라고?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 ADHD 아닌 것 같았어. 어디가? 버스를 가는데 아, 가요. 얼마 시간 됐어. 네. 너 내일 몇 시 올 거야? 아, 모레 몇 시 올 거야? 아 내일 그냥 지금 같이 안 갔는데 뭐? 저 내일 놀러 가서 못 오는데 나 내일 못 온다고. 생명에는 지금 좀 같이 하면 안 돼. 네. 너 평일에 언제 올 거야? 무슨 요리 편해? 월수금 중에. 너 야자 뺄 수 있지? 야자요? 어. 맞아. 근데 아마 첫 주는 안 하지 않을까요? 첫 주부터 하지. 계약 첫날부터 한다, 야자는. 진짜요? 1학년 때 안 해봤냐? 1학년 때요? 저 야자 다 뗐는데. 잘했네. 2학년 때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원래. 근데 한번 야자 그거 한번 하고 제가 얘기할게요. 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봅시다. 자, 방사성 원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는데 이 원래 있는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하는데 이게 온도와 압력에 관계없어요. 온도가 높든 압력이 낮든 뭐 한다고 뭔 짓을 하든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는 속도는 뭐 한다고? 항상 일정해요. 처음 양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하다고? 항상 일정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여 안정한 원소로 변하는데 처음에 있는 원소를 뭐라 본다고? 모원소라고 불러요. 모원소라고 합니다. 원래 방사성 원소. 자원소는 뭐라고? 새로 생성된 안정원소야. 방사성 원소는 뭐야? 불안정한 거야, 핵이. 그 대표적으로 뭐 있어? 우라늄이 있네. 우라늄이 뭘로 바뀌는 거야? 납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뀔 때 이 우라늄을 우리가 뭐라 불러? 모원소라고 불러요. 납을 뭐라 불러? 자원소라고 이렇게 불러요. 모원소인 우라늄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원소인 납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모원소, 자원소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여 처음 양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외부 온도와 압력에 관계가 없어? 없어. 외부 온도와 압력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봐봐. 모원소의 양이 100이 있었어. 자원소는 10이 있죠. 0 있죠. 그죠? 한 번 반감했어. 50% 있고 50% 있네. 2분의 1, 2분의 1이지. 그죠? 모원소 대 자원소가 1대 1입니다. 반감횟수 한 번 더 긋겠습니다. 25% 남고 얘는 질량입니다. 질량이 75% 남은 겁니다. 1대 7이죠. 개수라 봐도 되고요. 개수라 봐도 돼요. 개수라고. 그 다음에 반감 3번 걸면 12.5가 되고 얘가 87.5가 됩니다. 1대 7이 되네. 반감 4회 긋기면 얘가 얼마 돼? 6.25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럼 얘는 얼마 됩니까? 얘 얼마 돼? 90. 6.25니까 여기 얼마 돼? 93.75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몇 대 몇이 돼? 1대 8이 돼요. 1대 8이 아니고 왜 이러냐? 1대 15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전체 양분의 여기 뭐? 모원소의 양. 1이니까 전체 양이 2로 보면 모원소의 양 1. 전체 양 1, 4니까 3이니까 전체 양 4, 모원소의 양 1. 전체 양 8분의 얼마? 1. 16분의 1이 되네. 그럼 얘는 2분의 1승에 1의 뭐야? 1승.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2분의 1의 4제곱이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뭐라고? 반감 횟수가 된가. 2분의 1의 n승꼴로 바꿀 때 그 n 값이 뭐라고? 반감 횟수입니다. 이해돼 안 돼? 알겠습니까? 자, 방사성 원소가 반감기가 일정하거든. 방사성 원소가 붕괴가 확률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반감기는 항상 일정합니다. 각 원자가 언제 붕괴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많은 수의 원자를 고려했을 때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일정한 비율로 뭐더라? 점점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사성 원소가. 우라늄 238이 납으로 바뀐답니다. 45억 년 걸린답니다. 반감 횟수가. 그죠? 우라늄 235가 납 207로 바뀌는 거는 7억 년 걸린답니다. 칼륨이 아르곤 바뀌는 건 얼마? 13억 년 걸린대. 루비듐이 스트론튬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92억 년 걸린답니다. 우미. 그죠? 그죠? 우주가 탄생한 게 138억 년인데. 그죠? 탄소 14가 질소 14로 바뀌는 거 5730년 걸린답니다. 이거 짧아 안 짧아? 짧지? 그죠? 여기서 긴 반감기는 주로 지질 시대를 이용할 때만 있어요. 지질 시대를 구분할 때. 이거 짧죠? 그죠? 그래서 얘들은 주로 고고학에서 많이 써요. 역사 고고학 그 청동기 시대에 유물이 나왔는데 그 청동기 시대에 유물에서 보면 예를 들면 벼 탄 흔적이 벼를 재배해가지고 먹은 탄 벽시가 나왔어. 그런 거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탄소를 추정할 수 있어요. 탄소 연대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데 쓰입니다.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암석의 연령은 반감 횟수에다가 반감기를 곱하면 암석의 연령이 나옵니다. 그죠? 실제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계산해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모원소의 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자원소의 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처음 만났을 때 여기가 뭐네? 반감기네. 반감기 2번, 반감기 3번, 반감기 4번 거친 겁니다. 이해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반감기가 지나면, 한 번 지나면 모원소의 양이 처음에 절반으로 줄어들고, 반감기가 2번 지나면 4분의 1로, 3번 지나면 8분의 1을 주는데,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을 알면 반감기 횟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모원소의 양, 혹은 뭐야? 처음 양, 전체 양.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을 하면, 이렇게 나타내면, 요 n이 뭐라고? 반감 횟수입니다. n이 뭐라고? 반감 횟수입니다. 그래서 암석의 나이는 반감기도 알아. 반감 횟수도 알아. 그럼 알 수 있어. 나이 구할 수 있지.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반감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반감기 동위원소 이용, 반감기의 길이에 따른 이용, 긴 방사성 동위원소. 아까 이런 것들. 이런 놈들. 긴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것들은 주로 지질 시대를 잘 가. 짧은 방사성 동위원소.
주로 고고학에서 많이 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긴 방사선 동영서, 지구의 탄생이나 공룡의 멸종과 같은 과거의 지질학적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알아낸다. 그렇죠? 지질학적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알아낸다. 그제? 짧은 방사성 동위원소. 비교적 가까운 지질학 시대에 생성된 암석의 연령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 유적이나 유물의 연대 측정, 지구 환경 변화와 같은 연구에도 많이 탄소 14 같은 걸 많이 쓰죠. 그죠? 얘는 우라늄 235가 많이 쓰였는데. 우라늄 235의 반감기 얼마더라 아까? 7억 년이죠. 235. 238이 45억 년이고 238이 45억 년, 235는 예. 얘 둘도 뭐다? 서로 동위원소 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생겼는지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자, 절대요. 그래서 야, 민증 까 이 새끼야. 이렇게 민증 깐단 말이야. 그죠? 민증 깔 때 뭐야? 야, 네 뱃속 한번 보자. 보니까 그 뱃속에 뭐 있어? 방사선 동위원소 있어요. 그럼 방사선 동위원소가 뭐야? 민증 역할을 하는 거야, 지층에. 지층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망구 헛방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절대 연령,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암석의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 모원소와 자원소가 잘 보존될 수 있는 주로 뭘 이용한답니까? 화성암을 이용합니다. 화성암을 주로 이용한답니다. 화성암이 뭐야, 얘들아? 암석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 암석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 있어? 화성암이 있어. 책에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어? 퇴적암이 있어. 세 번째 뭐가 있어? 변성암이 있어요. 화성암이 뭐야, 얘들아? 얘들아, 화성암이 뭐야? 화성에서 가지고 온 암석이야. 화성암이 뭐야?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이야. 마그마가 식어서. 얘는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이야. 어떤 지층이 이렇게 있었는데 관입이 이렇게 돼 있었어. 관입이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 심성암이 이게 마그마가 관입하면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해요. 여기에 어떤 암석이 이렇게 있었다. 지층이.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가 있었어. 그럼 이게 A 지층, 이게 B 지층, 이게 C 지층이면 변성작용 받은 게 이렇게 변성작용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 가정할게. 그죠? 이 방사성 동위원소 반감기가 5억짜리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여기서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을 따졌더니 1대 3이 나왔어. 반감기 몇 번? 그래, 2번 겪은 거야. 둘이 더하면 4가 되잖아. 모원소 양 1이네. 그럼 얘는 2분의 1의 뭐야? 제곱이네. 그럼 얼마가 돼? 아, 반감횟수 2번이야. 얘 나이 얼마? 반감횟수 2번이야. 반감기 5억이래. 나이 몇 살? 10억이지, 10억. 그죠? 요 화성암의 심성암의 나이가 10억이야. 그럼 지층의 나이가 제일 먼저 뭐야?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리고 나서 생기는 게 이게 뭐야? 관입이 생겼잖아. 관입을 해서 이게 T라고 합시다. 화성암 T가 관입을 해가지고 생겼다고. 얘가 10억이야. 그럼 당연히 얘들은 10억보다 많아, 안 많아? 많지. 이해돼요? 이렇게 나이를 추정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죠? 주로 화성암 가지고 화성암에 들어있는 방사성 원소 가지고 얘 왜? 자, 마그마가 싹 들어와서 싹 식었어. 그때부터 시작하거든, 얘도. 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시작하면서 반감은 줄어들거든. 선생님, 퇴적암은 왜 안 해요? 자, 봐봐. 퇴적암은 뭐야? 기존에 있는 암석이 깎여요. 풍화와 침식이 돼가지고 뭐 한다고? 쌓여가지고 많은 거라고 암석이 되는 거거든. 그죠?
기존의 암석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풍화 침식 퇴적을 받아요. 침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퇴적되어 암석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칠판 봐. 원래에 있는 요 암석이 있었어. 이렇게 와가지고 싹 쌓였어. 얘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퇴적되는데 여기 방사성 원소가 있었는데 얘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 돼가지고 있거든. 여기에 있는 반감기를 알면 이 지층이 퇴적된 나이를 알 수 있어? 몰라요. 여기에 있는 이 방사성 원소는 어디서부터 있었어? 얘가 깎이기 전부터 있었다 이거. 얘 나이를 알려주는 거야. 이 지층의 나이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어떤 새끼가 있었는데 외국에 살다 왔대. 살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띵 하고 맞았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죠? 기억을 잃었어. 요까지 기억을. 우리나라에 몇 년 살았어? 10년 살았대. 너 나이 몇 살이야? 10살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우리나라에 산 게 10년이야. 다른 데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온, 이거는 알아 몰라?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퇴적암은 이거야. 원래 퇴적암이 되는 원암이 있어. 원래 암석이 있는데 그 놈이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여기 와가지고 같이 퇴적돼가지고 된 거란 말이야. 여기 들어있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나이를 계산하며 원래 있던 요 암석의 나이를 계산하는 거야. 요 지층의 나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층의 나이, 요 지층의 나이는 알 수가 있어 없어? 몰라요. 네, 반에 마칩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퇴적암을 가지고 안 해. 퇴적암 가지고. 그럼 선생님, 변성암은요? 변성암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지층의 암석이 이렇게 있었어. 칠판 봐. 암석에 지층이 있었는데 얘가 변성작용을 받아. 열과 압력을 받아. 열과 압력 받으면 얘가 원래는 요런 놈이었는데 변성작용을 받아가지고 암석이 바뀌었어. 요런 놈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방사성 동위원소는 이때부터 시작이야. 변성작용을 받고 나서부터. 원래 요 지층이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쌓였을 때부터가 아니고 변성작용을 받고 난 이후부터인 거야. 여기 요 지층이 쌓였을 때 나이는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알겠습니까? 변성작용 이후부터 진짜까지를 알 수 있는 거야. 변해가지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퇴적암하고 변성암 가지고는 안 해요. 방사성 동위원소 가지고.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화성암,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된 시기. 광물이 정출된 시기. 마그마가 굳어가지고 암석이 된 그때부터를 말하는 거야. 퇴적암, 변성암, 변성작용을 받은 시기. 변성암이 변성작용을 받은 시기를 알 수 있어. 원래 암석이 있었는데 얘 나이는 모른다고. 얘가 변성작용을 이렇게 여기 1억 있다가 변성작용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게 5억이야. 얘가 나이가 보니까 1억밖에 안 돼. 나머지 4억은 까먹는다니까. 처음에 얼마 생겼는지 모른다니까. 이해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퇴적암입니다. 생성 시기가 다른 암석의 풍화 침식을 받은 후 퇴적물이 쌓여서 생성되므로 퇴적암의 생성 시기가 아니라 뭐야? 퇴적물의 근원암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퇴적암 가지고는 뭐 한다고? 특히 쇠설성 퇴적암은 절대 뭐 한다고? 기존의 암석이 깎여가지고 쌓인 거. 이런 퇴적암은 뭐 한다고? 쇠설성 퇴적암은 절대로 반감기 측정하지 않아요. 절대 영을.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부터 해달라고 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